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죽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직접 쓴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건 데드라인,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밤 8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데드라인까지 몇 시간이 남았거나 이미 만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이 카운트다운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공포로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데드라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QQQ 플러스 0.02%, S&P 500 플러스 0.08%, 다우 마이너스 0.18%. 이 숫자만 보면 뭐 별일 없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빅스를 보세요. 25.78. 하루 만에 6.66% 상승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22. 극심한 공포 구간입니다. 어제 23에서 오늘 22. 숫자 1차이 같지만 방향이 문제입니다. 공포가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보합인데 빅스가 7% 가까이 터진 건 옵션 시장이 오늘 밤 이후에 벌어질 일에 미친 듯이 보험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아직 안 팔았는데 보험료부터 올려놓은 거예요. 표면은 잔잔합니다. 수면 아래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어젯밤 장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젯밤 시장은 1시간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장 초반 선물이 올랐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를 통한 간접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희망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은 소폭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첫 번째 폭탄, NYT가 이란 측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속보를 날립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했다. 시장이 즉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뉴욕 연준의 3월 소비자 기대조사가 나왔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에서 3.4%로 뛰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기대치가 9.4% 상승으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 시장의 두 발의 총알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협상 결렬과 인플레이션 공포, 하지만 정오쯤 반전이 옵니다.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이 속보를 냅니다. 카르그 섬의 유류시설에 피해 없음. 이날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르그 섬의 군사시설 50곳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카르그 섬,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CNN에 따르면 공격은 군사 목표물에 집중됐고 원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걸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하나, 미국이 아직 전면 경제전은 피하고 있다. 둘, 원유 공급이 추가로 파괴되지는 않았다. 동시에 이란 측 테헤란 타임스가 미국과의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다고 보도합니다. 아까 NYT의 협상 중단과 정반대 신호입니다.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희망 쪽에 먼저 돈을 겁니다. 12시 44분 결정적인 헤드라인, 악시오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논의가 지난 24시간 동안 진전을 보였다. 단 같은 기사에 8시 데드라인까지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도 썼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기사. 시장은 진전이 두 글자에 반응했습니다. 매도세가 멈추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45분 무게감 있는 발언이 터집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 전쟁의 공급 충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같은 시각 가장 위험한 속보가 나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 군사 소식통 인용.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면 사우디 아람코의 유류시설과 UAE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타격 목표에 추가하겠다. 이건 이란이 자국 영토를 넘어서 걸프 전체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맞으면 호르무즈 해협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립니다. 다우는 장중 237포인트, 마이너스 0.5%까지 밀렸습니다. S&P는 마이너스 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마감 14분 전, 뜻밖의 카드가 나옵니다.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데드라인을 2주 연장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란에게는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 아심 무니르는 밤새 미국 부통령 벤스, 특사 위트코프,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 마지막 카드에 반응했습니다. 마감 직전 15분 동안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S&P 500은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08%로 QQQ는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 0.02%로 극적으로 회복합니다. 다우만 마이너스 0.18%로 마감에 실패했지만 장중 저점에서는 크게 반등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젯밤 시장은 마지막 15분이 없었으면 폭락으로 끝났을 장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뜻밖의 중재자가 종이 울리기 직전에 생명줄을 던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인지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수락도 거부도 아닌 침묵. 그리고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지금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주가보다 더 무거운 건 연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굴스비가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유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경제학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 최악이냐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고 내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굴스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연준의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불편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굴스비는 갤런당 $5 휘발유가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EIA가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을 보면 그 $5가 코앞입니다. 4월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예상 갤런당 $4 30센트, 디젤은 갤런당 $5 80센트, 디젤은 이미 $5를 넘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전쟁 전에 굴스비는 올해 금리를 여러 번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쇼크가 금리 인하를 최소 2027년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목말라하는 금리 인하가 1년 넘게 밀린 겁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가가 4배 뛰었고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S&P 500은 1973년 고점에서 1974년 10월까지 48% 폭락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갈팡질팡했고 물가는 1980년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7년입니다. 지금이 1973년의 복사판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고 에너지 자금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6주째 막혀있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고 연준 현직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내부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오렌지에서 레드로 넘어가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 어디에도 주가를 올려야 한다거나 대통령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거시적 공포 속에서 개별 종목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2.07%, 장중에는 5%까지 밀렸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가 촉매였습니다. 애플이 올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출시하려던 첫 폴더블 아이폰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주름과 힌지 내구성 문제. 애플이 목표로 잡은 4.5mm 두께 주름 완전 제거라는 기준이 폭스콘 시험 생산 라인에서 벽에 부딪힌 겁니다. 출시가 9월에서 12월 혹은 그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보도에 주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샤와이 코퍼레이션의 AI 특허를 인정했는데 애플의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특허 유효성을 최종 인정한 판결입니다. 폴더블 지연과 중국 특허 분쟁이라는 이중악재. 장후반에 블룸버그가 관계자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은 예정대로 9월 출시라는 기사를 내면서 약간 회복해 마이너스 2%에 마감했지만 하루 동안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출렁인 셈입니다. 반대편의 알파벳. 구글이 1.82% 올랐습니다. 주간으로는 6.22% 상승. 올해 매그니피센트 7 중 최고 성적입니다. 어젯밤의 총매는 엔트로픽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역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이라고 부르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통해서인데 파트너 목록이 압권입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빅테크 전체가 모인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토스가 수천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미 발견했다고 엔트로픽이 발표했습니다. AI가 챗봇을 넘어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대한 실물 시장을 열고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엔트로픽은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AI 파트너입니다. 엔트로픽이 강해질수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애플은 하드웨어 실행 리스크에 밀렸고 구글은 AI 플랫폼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시장이 지금 뭘 사고 뭘 파는지가 한 장면에 압축돼 있습니다. 어젯밤의 진짜 이변은 따로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9% 이상 폭등하며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 기여를 했습니다. 전쟁 공포가 지배하는 장에서 보험회사가 최대 상승주라니 무슨 일이었을까요? 미국 CMS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가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확정했는데 인상률이 2.48%로 나왔습니다. 업계 전체로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 중요한 건 1월에 예고된 인상률입니다. 겨우 0.09%였습니다. 0.09%에서 2.48%로 27배 차이.
대형 보험사 입장에서 생사가 걸린 숫자가 예상의 27배로 나온 겁니다.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42% 빠져있던 상황에서 수익성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하루 만에 10% 넘게 장중 폭등했습니다. 전쟁 헤드라인에 묻혔지만 어젯밤 월가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인 곳은 중동이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이었습니다. 빅테크가 갈라지는 동안 진짜 전쟁은 원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유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WTI 배럴당 110달러 34센트로 1.84% 하락, 브렌트는 105달러 47센트로 3.92% 급락. 하지만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어제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의 숫자가 소름 끼칩니다. 4월 중동 생산 차질, 하루 910만 배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9%가 사라진 겁니다. EIA는 브렌트유가 2분기에 배럴당 115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원래 전망이 78달러였습니다. 78에서 115로 올려 잡았습니다. 47% 상향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이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EIA 전망의 핵심 가정을 보면 분쟁이 4월을 넘기지 않고 해협 통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데드라인에서 타결이 안 되면 이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모든 숫자가 더 나빠집니다. EIA가 쓴 가장 무서운 문장,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흐름 회복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오늘 기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이프라인 재가동, 유조선 이동, 보험 인수 재개, 이 모든 과정에 물리적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유가 100달러 이상의 시대가 적어도 몇 달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걸프 국가들의 반응이 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쿠웨이트는 시민들에게 자정부터 수요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을 잇는 킹파드 코즈웨이 교량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라크는 걸프만에서 사용 가능한 유조선을 원유 저장용으로 임차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탱크에 담아두겠다는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금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금 현물가 온스당 4,682달러. 어젯밤 약 1% 올랐습니다. GLD ETF도 431달러 81센트로 0.97% 상승.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폭락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 현재 총평가 금액 9,075달러입니다. 마이너스 9.3%. 현재 해지 페이지입니다. QQQ 588.59, 200일 이동평균선 594.14, 200일선 아래로 0.93% 밑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GLD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마이너스 9.2%는 아픈 숫자입니다. 2월에 시작한 이 실험이 아직 플러스를 찍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3월 17일, 알고리즘이 TQQQ를 47달러 39센트에 199주 전량 매도하고 GLD 20주를 461달러 42센트에 샀습니다. 그날 이후 TQQQ는 44달러 15센트로 6.83% 빠졌고 GLD는 431달러 81센트로 6.42% 빠졌습니다. 만약 그날 전환하지 않고 TQQQ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오늘 계좌는 9,022달러였을 겁니다. 해지한 지금은 9,074달러, 차이는 51달러, 약 0.5% 이득입니다. 거의 본전입니다. 알고리즘이 시장 하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TQQQ였다면 3배 변동성으로 훨씬 크게 흔들렸을 출렁임을 GLD가 심리적으로 잠재워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2달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오늘 밤 데드라인 이후 시장이 어디로 가든 알고리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게 이 실험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젯밤입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 한국 시간 오늘 아침 9시. 이후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결 또는 연장. 파키스탄의 2주 연장안이 받아들여지거나 어떤 형태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가가 급락하고 주식은 급등합니다. 빅스가 20 아래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악시오스는 어젯밤까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이란 측은 임시 휴전을 위해 해협을 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적 추가 공격. 데드라인이 만료되고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지만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시나리오. 어젯밤 카르그섬 공습이 이 패턴이었습니다. 유가는 115에서 120달러 레인지, 빅스 30에서 35 사이. 이란이 사우디와 UAE를 보복 타격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면 확전. 이란이 예고대로 사우디 아람코와 UAE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경우 유가 120달러 돌파,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빅스 40 이상, 주식시장 급락.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이란이 어젯밤 공개적으로 예고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선물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한국 시간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데드라인 이후의 전개를 반영한 장이 될 겁니다. 선물이 급락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고 급등하면 어떤 형태든 합의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문명이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월가는 손을 떨면서 옵션을 샀습니다. 빅스 26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5분에 파키스탄의 중재안에 매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팽팽히 맞서 있는 순간입니다. 시장은 전쟁이 끝날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기 시작했고 IMF는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는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어떤 아침이 될지는 데드라인 이후에 결정됩니다. 상황이 급변하면 긴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처럼 마지막 15분에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시장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본문이 작성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2주 연장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패턴의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타코,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에 물러선다. 강한 위협을 내고 마감 직전에 물러서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단기 매수 신호로 굳어진 밈입니다. 오늘 밤이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작동하는 순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애프터마켓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 플러스 1.5%, S&P 500 선물 플러스 1.4%로 튀었고 유가는 정반대로 WTI가 마이너스 4%, 브렌트가 마이너스 5%로 급락했습니다. 본문에서 짚은 세 시나리오 중 첫 번째, 타결 또는 연장 쪽이 현실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와 다음에 봐야 할 변곡점은 잠시 후 올라오는 선물 시황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루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